So do I, so do I, so do I. SD. 어제도 힘드셨죠? 저도 그래요. SD. 아주 황당한 일이 국회에서 또 벌어졌죠? 모든 일은 상대적입니다. 보신 국회 풍경이 새벽에 말씀드렸던 걱정이었습니다. 왠지 뭔가 터질 것 같아서 어제 새벽에 제가 영상을 올린 거예요. 먼저 공산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60% 섞였다고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곧 야당은 완전히 배제됩니다. 지금도 거의 배제되셨지요. 북한만 보셔도 당은 하나예요. 윤 총장님 옷 벗게 되시면 80%는 확실히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곧 일어날 일로 봤어요. 곧 일어날 일로 봤어요. 보시는 분들 상황과 정황을 잘 살펴보세요. 인식에 걸립니다. 대통령 연설 때문에 국회로 들어가신 대통령, 이 때문에 경호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몸을 수색했습니다. 이 일은 이유가 하나로 보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것이 있으니 뜨끔하신 걸로 보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부분을 생각하실까요? 수색은 당연한 것입니까? 이 일은 한 단어로 말하면 기만입니다. 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군대에서 적을 기만하라는 말을 다녀오신 분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그 끝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몸수색을 당한 적이 없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한 부분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께 테러를 준비한다고요? 가능할까요? 근거는 있나요? 주호영 대표는 그저 폭력적이고 위협이다. 좌표찍기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에 제가 영상을 올린 이유가 사실 제 인식에 걸려든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것들이 걱정이 돼서입니다. 제 인식에 걸린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완전히 이해하시지 못할 것이 보였죠. 처음 듣는다면 저를 사기라느니 뇌피셜이라느니 들을 필요 없다느니 하실 걸로 보였죠. 저는 나름대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인식을 현실 높이로 거리마저 좁혀 이해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높이까지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해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높이까지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영상에 저는 제 스스로 무능력하고 비참했고 고객님들을 지켜드릴 수 없는 제가 한심했으며 망해가는 나라에 있다 보니 앞으로는 어찌 될지 알면서 막을 수 없는 스스로의 한심함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삼성 전 회장님이 말씀하시던 것들만 확실히 받았어도 그 이상의 완전히 다른 깨달음을 얻어서 똑똑하게 지금 현실을 어떻게든 막을 수가 있었을 텐데 아직도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현실을 보셔야 되는데 보수라고 지칭하시는 분들 코인이나 빨아볼 생각보다 개념부터 잡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당신은 정말로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된 고소에도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진보는 대깨문이 있고 그저 여당 진보가 있습니다. 또 급진 진보도 있습니다. 진중권 교수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들을 보수 진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진중권 교수님이나 저와 같은 사람을 보수 진보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 왜 그런지 아시게 되겠습니다만 소위 자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부로 개돼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저는 제 입장에서 개돼지가 아니에요. 왕 속의 고기가 갑갑할 거라는 생각은 물고기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곳에 끼고 싶지 않은 사람일 뿐이죠. 여당을 탈퇴하신 금의원이 그러면 어디로 넣으실 생각인가요? 여당을 탈퇴하신 금의원 그러면 어디로 넣으실 생각인가요? 금의원님도 지금 입장은 개돼지예요. 하지만 금의원님 생각에는 아니시죠. 조금 깨어 계신 보수나 진보분들이 저와 진 교수 혹은 금의원 같은 사람들을 보수 진보라고 부르더군요. 뭐라고 부르시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라고 부르시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만
지금부터 정신 차리셔야 돼요. 힘든 때가 오면 사람들은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힘든 때가 오면 사람들은 각성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열어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보여준 모습은 단 한 가지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고인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만 모든 흐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경제부터 군사, 정치 등 모든 부분입니다. 게임을 하시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시간이 지나고 신규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매일 접속하는 사람들만 서로 매일 보며 노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나의 게임을 오래 하는 사람들을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으로 생각하실 때에도 물이 고이면 썩겠죠. 매일 똑같은 곳에서 놀다 보니 갖가지 해괴한 일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할 짓이 없으니까요. 부정부패와 해괴한 일들, 온갖 비위가 난무하는 곳이 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렇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4주 전에 우리는 월북하다가 북계에 걸려 총살당하고 시신마저 불태워진 우리의 공무원 이야기를 알았습니다. 이 얘기는 세월호와 겹쳐지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많은 판독으로 알고 계시죠? 우리 공무원이 빚 때문에 월북을 시도하다가 총살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우겼습니다. 우긴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하는 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상에는 인간의 존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도 최고 존엄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순간 그 사상은 붕괴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을 우리는 만행이라고도 부릅니다. 세월호로 지탄받은 이유는 아이들이 있었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희 작가의 알이라는 대본을 각색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세월호, 인권, 인간의 존엄이 알이 되어서 족장이었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지탄받고 원시시대 부족처럼 현재 감옥으로 갔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죽은 셈이죠. 그런데 이번 공무원도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하고 개돼지처럼 죽었습니다. 시신마저 불태운 건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겹쳐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지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연막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시끄러울 만한 얘기를 만듭니다. 단서는 8개 정도가 뉴스에만 확인해도 보입니다. 청와대 관련 담당만 퇴사, 윤 총장님 라인, 추 장관님이 직접 끝낸 게 오래됨, 대통령 말씀, 19년도 이전부터 언급이 나왔다면 완전히 반대로 작업이 돼요. 관련은 여당 인물인데 야당을 압박합니다. 윤 총장 뽑은 것도 대환영은 여당인데 쳐내려고 하는 것도 여당입니다. 사기꾼 의인, 이건 뭐 말이 필요 없는 부분이죠. 청와대 담당관과 사기꾼 의인이 가깝다는 것을 사기꾼 의인의 회사 사람들이 증명. 대통령 전용기 이용 흔적입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들에서 인식에 관해서 정리해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이게 그저 중요하지 않은 연막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추리소설 한두 권 읽어보신 분들 누구라도 이 퍼즐 조각이 맞춰지시죠? 그런데 이건 쓸데없는 부분이니까 제껴도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쓸데없는 부분이니 제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알이라는 대본에서 알 속에 공룡이 들어있느냐, 위대한 지도자가 들어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알이라는 대본에서 알 속에 공룡이 있는가, 위대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소위 1990년부터 정치에서 말하는 물타기, 본질을 가리며 사람들의 이목을 속이는 방법이고 신경 쓸 가치를 느껴서는 안 되는 부분이신 겁니다. 걸려들면 한 달에 5만 원이고 5년 동안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기에 당해서 진행되시는 겁니다. 얼마냐고요? 5 곱하기 12 곱하기 5 해보세요. 전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안 할 거거든요. 보통 전화 사기죠. 보이스피싱에 걸리신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사기꾼 의인이 있습니다. 추 장관님이 맹종하고 이를 수사해서 윤 총장님 옷을 벗기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사기꾼의 거짓말에 추 장관님이 움직일 때 단서와 증거가 되고 따라서 윤 총장님은 적폐 아닙니다.
적폐여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럴 리 없죠. 추 장관님이 사기꾼 의인의 감옥 문서를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으니까요. 영화에서 보면 이것을 장치이고 보통 이것을 맥거핀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정치적이지 않았던 사람일 뿐이고 검사 생활을 26년 이상 했던 성격 있는 사람이죠. 윤 총장 보시면 고가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분들 보시면 아시죠? 영화 보셨잖아요. 검사분들 보면 아시죠?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검사들 얼마나 냉철하고 고개 숙임 없이 거침없습니까? 그 생활을 오래 하신 겁니다.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가며 조사가 되고 누구를 윽박지를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숙여가면서 조사가 되고 윽박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사람들이 씌우고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프레임을 이 사람에게 씌우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건드리면 이런 사람들이 각성합니다. 독을 품게 됩니다. 소위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개싸움이 추 장관님과 시작됩니다. 개념 없는 야당 정치인분들, 소위 보수라는 분들은 어제 오늘 어처구니 없게 헛다리를 짚으면서 고려시대 때처럼 국회에서 농성을 준비했습니다. 이러니까 야당이 안 되는 것이고 야당이 해야 할 것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당이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는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준비해 드릴 생각입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야당 원내대표 무시당했습니다. 현재는 여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야당 원내대표님이 무시당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고기를 키워보셨으면 바랍니다. 물고기 키워보셨어요? 3년 동안 헛발질하면서 이젠 정치 인생까지 억울하십니다. 3년 동안 헛발질하면서 이제 정치 인생까지 억울하십니다. 물생활하시면서 수양을 쌓으세요. 이번에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님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대통령과 가장 가깝게 계시는 탁현민 의전 비서관님께 말씀드립니다. 현민이 형, 네, 저 생각하시던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 그 녀석 맞아요. 저 생각하시던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 그 녀석 맞아요. 선배님, 25년 만이고 정말 오랜만에 말씀드리네요. 당시에 중용을 생각하시고 공의를 고민하시던 그 탁현민 선배 아니시던가요? 선배님 그때와 지금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다른 게 있던가요? 세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만 늙었고 머리가 좀 컸죠. 저는 선배도 아시지만 항상 형님 믿고 그래서 대학교도 따라갔어요. 저는 선배도 아시지만 항상 형님 믿었고 그래서 대학교까지 따라갔어요. 그럼에도 그때도 지금도 선배를 소위 요즘 막말로 빨아보거나 뭘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주변에서 항상 탁현민 선배를 믿습니다. 그냥 지지합니다. 평생 제가 직속 후배라는 것도 저한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선배도 그런 부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형님께, 선배님께 부탁드려요.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죽다 살아나서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길로 각성을 해버려서 이런 쪽으로 생각을 넣기 시작하면 저도 윤 총장 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 선배와 부딪힐 수도 있겠네요. 선배와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냥 사업만 신경 쓰며 살고 싶은데 이 세월이 그렇게는 안 되네요. 형님이 총괄하시지도 않고 주변 분들이 자꾸 몰아가는 것도 알죠. 제가 형님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형님은 가까운 때에 결정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민주주의를 죽이고 공산주의가 대한민국에 서기를 바라십니까? 벌써 결정하셨나요? 하시는 일 많고 바쁘신 것도 알지만 대통령께 구피라는 흔한 물고기를 구해서 선물하시고 꼭 직접 키워보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모든 의원분들 물고기 좀 키워보시고 물생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구피라는 물고기 피부병 약은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구피라는 물고기 피부병 약은 암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걸 극소량 타서 구피가 병이 낫죠. 오래 있게 하거나 많이 타면 죽어요. 공산주의는 그런 겁니다. 정말 약간만 타야 구피가 죽지 않아요. 선배,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신경제주의라는 것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더 인지도가 올라가면 혹시 바쁜 선배를 뵐 수 있게 된다면 신경제주의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즉 경영철학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세상에 없어요. 제 사업처럼 저만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제 사업처럼 저만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 형님이 생각하는 이런 사상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이런 새로운 사상이 바탕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이런 새로운 사상이 바탕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바쁘셔서 못 보실 수도 있죠. 죽을 때까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언젠가 보시게 된다면 척 보고 바로 저를 알아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언젠가 보시게 된다면 척 보고 바로 저를 알아보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언젠가 보시게 된다면 바로 보시고 저를 알아보실 걸로 보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